예제입니다. 9.1의 2절 면진 구조물의 면진 효과를 해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동역학 이론하고 그다음 면진 구조물 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본 원리가 뭔지를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일반 구조물을 면진 받침을 사용해서 기초를 면진하고자 한다라고 했고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고정 기초 구조물의 최대 변이 응답과 최대 밑면 전단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두 개 중요한 거죠. D값하고 V값 설계에 사용되는 두 개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자유도계 이론에 의해서 면진 기초 구조물의 D값과 V값을 구하라. 고요. 세 번째, 단자유도계 이론을 사용해서 D값과 V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단자유도계 이론과 처음에 요 첫 번째 고정 기초 구조물하고 면진 구조물하고 비교해 가지고 효과를 검토를 하고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다자유도계 이론을 사용한 경우와 단자유도계 이론을 사용한 경우가 서로 얼추 근사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단자유도계 이론을 사용해도 괜찮다. 근사적으로 인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밑면이 고정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구조물이죠. 주기를 구해보면은 첫 번째 주기가 0.4초입니다. 감쇄값은 2%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운동 방정식을 써가지고 고정 기초 구조물에 대해서 보면은 운동 방정식이 다음과 같고요. 고유 주기 구할 수 있고요. 루트 n분의 k 혹은 2파이 루트 k분의 m 해서 최대 변이 응답은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서 최대 가속도 응답에다가 오메가 자승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t의 자승을 곱해줘가지고 최대 변이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면 전단력은 최대 가속도 응답에다가 질량을 곱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밑면 전단력은 2.69톤이네요. 2.69kN입니다. 그래서 건물 중량의 대략 183% 이렇게 크게 나오나요? 어마하게 크게 나오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응답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2%인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이 있고요. 이 경우에 0.4초에 해당되는 값은 1.830,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속도 스펙트럼 값. 하니까 1.83배만큼 증가된 거죠. 여기서 1G에서 1.83. 굉장히 크게 됐네요. 가속도 여튼 거기 하중에 대해서 주어진 것이 일지값을 줬나 보네요. 네, 뭐 상관없이 이렇게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 주어져 가지고 그 값에 맞춰 가지고 구한 값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자중의 183%까지 증가된 밑면 전단력을 구했습니다. 고유 주기는 0.4초고요. 이렇게 첫 번째 값을 구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면진 구조물, 상부 구조물 그대로 남겨두고요. 밑에 기초층, 면진층이라고 부르는데요. 베이스 매트인 경우에 상부 구조물의 3분의 2 정도의 질량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추가됐죠. 그 밑에 면진 장치를 설치를 했고요. 면진 장치의 강성과 감쇄는 10%, 강성은 다음과 같이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자유도 방정식을 다 풀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여차여차해서 다 풀었거든요. 이렇게 다자유도인 방정식을 다 풀었습니다. 이런 방정식을
지금 풀었습니다. 이 풀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 고유진동수, 두 번째 고유진동수, 이 자유도니까 나오고요. 첫 번째 고유진동수는 2초 정도, 나머지 고유진동수는 0.25초. 그러니까 다른 처음에 0.4초였었는데 하나는 첫 번째 고유진동수는 고유 주기는 2초로 늘어났고요. 장주기가 됐죠. 두 번째 고유 주기는 0.25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진폭은 많이 줄었고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첫 번째 모드가 기여하는 것이 뭐 거의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가속도가 엄청 줄었고요. 그 다음 감쇄에 의해서 10%니까요. 면진 시스템이 10%니까 합쳐서라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두 번째 모드도 감쇄 때문에 더 줄었습니다. 이렇게 2%에서 5%로 늘었고요. 두 번째 모드는 왜냐하면 감쇄 장치가 10%인데 합치고 나니까 첫 번째 모드는 거의 10%가 나오고 두 번째 모드의 감쇄비가 한 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감쇄비에 의해서 줄고 그 다음에 주기 변동에 의해 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에 보면은 첫 번째 모드 형상을 보면은 구조물의 변형 형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드 형상은 면진 시스템이 변형을 일으키는 모드고요. 두 번째 모드 형상은 구조물이 변형을 일으키는 형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변형 에너지는 어디서 대부분 발생할까? 문제를 풀어보면요. 잘 보면 이걸 가지고 이 자유도계를 만들고 문제를 고유치 해석을 하면은 고유 주기가 0.25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모두 참여 개수를 가지고 양쪽을 곱해줬습니다. 모두 참여 개수를 보면은 첫 번째 모드가 0.97, 두 번째 모드가 2%.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드가 응답에 기여하는 정도가 98% 대부분 기여를 하고 두 번째 모드는 2%뿐이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지진 하중으로 다시 변화시켜가지고 각각 모드별로 응답을 구했고요. 응답을 구해가지고 나중에 그 SRSS 이렇게 방법을 써가지고 최대 변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최대 전단력도 구했습니다. 부재력도 구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 보면은 이제 앞에서 구했던 일반 구조물인 경우에 최대 전단력이 2.69kN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구해보니까 그러니까 면진 시스템에서의 최대 전단력 값은 두 개를 다 합친 거니까 0.8kN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33%로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은 거죠.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전단력이 예전보다 33%, 60%가 줄은 거예요. 3분의 2가 줄어든 겁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을 보면은 이제 문제 풀이를 보면은 이자유도계로 풀었는데요. 근사적으로 풀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양쪽의 감쇄 행렬에다가 양쪽의 모두 형상을 곱해줬는데 우리가 비대각 행렬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행렬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다자유도계를 단자유도계로 변환시키는 건데 양쪽에 모두 형상을 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커플드, 연계된 방정식으로 남아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감쇄 행렬이 비례 감쇄가 아닌 비비례 감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약에 대각 성분만을 사용한다면은 첫 번째 모드에 해당되는 감쇄가 거의 10%고요. 두 번째 모드에 해당되는 경우가 5%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10%, 두 번째 모드 5%, 5%도 원래 2%에서 5%니까 응답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로 전단력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변이값은 늘었어요. 이게 변이값이 면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변이값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7cm가 나왔는데 7cm에서 36cm로 5배가 증가했네요. 변이값이. 예. 네, 이것은 변이값이 구조물의 변이가 증가한 게 아니라 대부분 면진 시스템에서의 변이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첫 번째 모드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게 구조물의 변이가 이게 7cm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구조물의 변이가 이게 두 개를 합치니까 한 33cm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구조물의 변이, 상대 변이 값은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재력이 확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힘들고, 그렇다면 만약에 저렇게 구조물의 변이가 적다면은 구조물의 변형을 무시해서 아예 그 면진 시스템만 가지고 단자유도계로 풀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구조물의 질량을 면진 시스템의 질량에 합쳐줬어요. 합쳐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그 단자유도계로 풀었을 때의 첫 번째 고유주기하고 단자유도계로 풀었을 때, 단자유도계로 가정해서 풀었을 때 고유주기가 거의 일치하고요. 일단 변이값도 거의 일치합니다. 최대 변이가 거의 일치하고 민만 전단력도 다자유도계로 풀었을 때랑 거의 일치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면진 시스템 자체는 면진 구조물은 다자유도계, 현재 앞에서는 이자유도계 구조물이지만은 이것을 구조물의 변형을 무시하고 없다고 가정해가지고 면진 시스템의 강성만을 사용해가지고 단자유도계로 문제를 근사적으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구조물의 주기는 0.4초였었는데 다자유도는 2초, 0.2초. 이걸 단자유도계로 다시 구조물의 변형을 무시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감쇄는 원래 구조물은 2%였었는데 그 감쇄가 첫 번째 모드는 10%, 두 번째 모드는 5%. 어찌됐든 2%보다 커졌고요. 단자유도계로 근사했을 때도 근사하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제 그 관상력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 가속도 값이 확 줄어버렸고요. 첫 번째 가속도 값은 이렇게 근사한 값과 같고요. 변이값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변이값은 5배 정도 증가했다. 그런데 단자유도계로 구했을 때도 거의 비슷하다. 전단력 값은 3분의 1로 줄었다. 단자유도계로 구할 수도 있다. 거의 엇비슷하게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데 변이값이 증가하고 구조물은 안정합니다. 변이를 막아주게 되면은 이 구조물이 변형을 일으키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야기는 요거는 이제 전문가 컬럼에 실린 건데요. 마이다스 유니슨 기술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었는데 당산철교에서 교축 방향으로는 면진 설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교축의 직각 방향으로는 왜 내진 설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쭉 나와 있고요. 뭐 철도교이기 때문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축 직각 방향은 변이를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면진 장치 중에서 교축 직각 방향으로는 못 움직이게 구속을 시켜줬고요. 교축 방향은 철로 이탈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LRB 면진을 그대로 사용했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